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언제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 아들 얼굴은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아 잠을 못 자요.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회사에 매달려 많은 시간을 같이 못했거든요. 잠깐 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마음으로 살고 계실까 싶어서요. 오늘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인생 후반에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바로 이 주제를 이야기할게요.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례 1. 아빠는 항상 바빴어요. 경북 포항에 사시는 74세 김 선생님은 30년간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셨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 지방에서 일하는 날이 더 많았고요. 집에서 일 나가는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나가고 항상 밤 10시, 11시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현장 나가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일 끝나고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회포 풀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회를 할 때도 졸업식 날도 김 선생님은 대부분 자리에 없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다 먹고 살려고 가족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까 아빠랑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회 사진도 없고 같이 여행 간 기억도 없다고. 그 말 듣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김 선생님의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명절에도 잘 모이질 않는다고 해요. 5년 전 사별하고부터 김 선생님은 요즘 혼자 밥을 드시는 날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자녀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례 2.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서울 마포에 사시는 69세 이 선생님은 3년 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찾아뵐 때가 많았대요. 사실은 바쁘다는 말이 가장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잠깐 정신이 드셨을 때 이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름을 부르셨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가 손 잡아줄 때 자주 왔어야 했는데 라고. 그때서야 후회했어요. 좀 더 자주 와서 손이라도 더 잡아드렸더라면. 그 생각이 아직도 나를 괴롭혀요. 이 선생님은 지금도 어머니 기일이 되면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찾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표현을 안 하실 뿐 속으로는 매일 기다리고 계세요. 사례 3. 배우자에게 너무 무뚝뚝했어요. 전남 순천에 사시던 71세 박 선생님은 2년 전 40년 함께 산 아내를 먼저 보내셨어요. 박 선생님은 전형적인 옛날 한국 남자셨대요.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 해보고 표현도 서툴고 잘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박 선생님은 옆에 앉아 손 잡아드리는 것조차 어색해서 못 하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고맙다고, 같이 살아서 좋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요? 이제는 그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박 선생님은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화단에 심으며 꽃을 아내라 생각하며 매일 말을 건다고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이 먹먹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릴게요. 이제 후회가 아니라 실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먼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쁠 텐데 방해되면 어쩌나, 괜히 걱정 끼치는 거 아닌가 하고 망설이세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먼저 전화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밥 먹었냐, 잘 지내냐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하루 종일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마치시고 자녀 이름 하나 눌러보세요. 전화 한 통이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자녀가 바쁜 시간일 것 같으면 카톡이나 음성 메시지 남겨두세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짧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함께 밥 먹기입니다. 밥상이 가족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식이어도 좋고 집에서 간단하게 김치찌개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같은 밥상에 앉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자존감이 높고 부모의 외로움이 낮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보세요.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우리 가족 밥 먹는 날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해도 2번, 3번 하다 보면 기다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바로 하지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감정 표현이 어색하시잖아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머릿속에 있어도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영원히 모르게 돼요. 꼭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 한 줄도 좋고 편지 한 장도 좋아요. 평생 고생해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이 한 문장이 받는 사람에게는 평생 보물이 됩니다. 말이 어려우면 카톡 문자 한 줄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되돌아볼 소중한 기억이 돼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사진 한 장 찍어두세요.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요. 나중에 그 사진 하나가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모아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 우리 이랬지 하며 웃는 그 시간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가족 사진만 골라 앨범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가족 밴드나 단체톡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녀한테 부탁하면 금방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편에서 자녀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면 먼저 연락 주시겠지. 바쁘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전화하기 미안해. 서로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먼저 다가가는 쪽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관계를 살립니다. 오늘 먼저 한 발짝 내디뎌 보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오늘 해결 방안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안부 전화. 2. 한 달에 한 번 함께 밥 먹기. 3. 하지 못한 말 지금이라도 전하기. 4. 함께 사진 찍고 앨범 만들기. 5.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열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고 오늘을 희생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 틀리지 않았어요. 그 고생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클 줄, 부모님이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후회는 과거를 향하지 말고 오늘을 향해야 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로요. 오늘 이 영상을 마치시면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가족 중 한 명에게 연락하세요. 오래된 친구도 좋고 멀리 있는 자녀도 좋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형제도 좋아요. 잘 지내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하고 지금 이 마음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이 채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가족에게 공유해 보시겠어요? 말로 하기 어려운 마음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노년에 후회하는 7가지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 일을 나중으로 미룬 것 편으로 찾아올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